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베트남에서 애타는 한국 기업 외 사안 보겠습니다. 뉴스핌에서 전하고 있고요. 외투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이죠. 옥제는 베트남 서방 규제, 애타는 한국 기업들. 건축 허가 때는 없는 규정을 새로 적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서방 필증 안 내줘서 공장을 가동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고요. 이 지금 박린성의 피산업단지에서 1200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을 생산 설비를 들인 한국인 A씨는 자체 소방 시설에 대한 당국의 승인이 나지 않아서 3개월이 넘도록 기계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달 6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와 현지 직원 10여 명의 인건비 등이 꼬박꼬박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승인이 날지 기약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트남 당국이 이미 시공한 내화 페인트에 대해 갑자기 문제를 삼으면서 이다라는 것입니다. A씨는 이미 서방 승인을 받은 공장들이 사용했던 내화 페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뜬금없이 자신들이 인증하지 않는 제품이어서 소방시설 완공 검사 필증을 내줄 수 없다고 한다는 겁니다. 시공한 제품의 샘플이라도 인증을 받아 때를 써보고 싶지만 베트남의 성능 인증 기관 자체가 달랑 한 곳이라 언제가 가능할지 기약이 없다. 답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공장을 운영 중인 한국인 B씨는 소방시설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뜬금없이 하노이 소방국 관계자가 방문해 천장에 1제곱미터 채 안되는 연기 흡입구 3개를 뚫도록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들이 지정한 업체에 의뢰해 시공해야 한다 엄포를 놨다라는 거예요. 이 영문도 모르고 4천만원을 들여서 흡입구를 달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베트남에서 이 4천만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정한 업체다 그러면은 이게 뭔가 냄새가 나잖아요, 또. 그쵸? 이게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 한 연예인이 베트남 부동산 싹쓸이 하나 투자자들과 화려한 외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는데 베트남은 외국인이 부동산 소유 자체가 안 돼요. 땅 빌리는 거죠. 땅도 임대하는 형태고 그것도 법인이 허가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임대 가능하고 집 같은 경우에는 한 단지에서 분양할 때 30% 한 동에서 30%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규제가 심해요. 그래서 나중에 판매할 때는 이제 한국인 또는 베트남 사람한테 이렇게 이게 이제 판매라기보다 사용권을 이제 주는 거죠. 사용권을 판매하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베트남 부동산이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베트남 법원에서 정부 비판 시민운동가의 징역 6년형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로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변호사다 이러면서 협박을 하는 경우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무역협회 부회장도 베트남 진출한 한 기업 애로 해소해달라. 한국 기업 애로가 얼마나 많겠어요. 대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일 거예요. 아까 베트남 공무원 관련하고 갑자기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이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외국인 투자 감소세에 긴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뒤통수 치는 규제를 만드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죠.
베트남 기업에서 숙박 선물 등 제공받은 전 베트남 대사. 그러니까 전 베트남 대사가 해임당했어요. 베트남 기업에서 숙박 선물 등 제공받았다 해서 이 처분이 정당하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이런 뇌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그 문화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엮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대사도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네, 미국은 하노이의 새 대사관 중국 견제 위에 베트남에 공들인다. 미중 갈등 속에서 베트남은 교묘하게 미중을 잘 조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네, 미국, 일본, 러시아까지 베트남과 친해지려고 애쓰는 이유. 결국에는 베트남은 러시아하고는 굉장히 진실로 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게도 보호령으로서 지배를 받은 역사가 있고 미국과의 전쟁을 치렀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의 전쟁도 그렇고, 그러니까 베트남이, 저는 이렇게 베트남 사람들을 쭉 겪으면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심으로 대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마음속에 앙심은 있어도 이익을 위해서는 감추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한국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베트남 코로나 다시 퍼지나 확진자 수가 3배 넘게 는다.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 같은 게 생기면은 갑작스럽게 뭐 봉쇄를 해버린다든지 비행기를 회항시킨다든지 이런 갑작스러운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제약업계 기회의 땅 베트남에서 활로 찾는다. 이렇게 뭐 베트남에서 활로를 찾는다 해갖고 베트남으로 막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여기처럼 갑자기 규제가 들어와가지고 꼼짝없이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그 언론들이 베트남이 기회의 땅이다, 베트남이 뭐 최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상 이 겪어본 사람들은 이 리스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지정한 업체에 의뢰해서 시공해야 한다면서 엄포를 놨고 4천만 원 들여서 흡입구를 달아야 했다라는 거죠. 갑자기 이제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 문제가 커지고 정부가 단속을 하게 되면은 또 갑자기 이제 한국인들, 거기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여행 가기에는 참 좋은데 거기서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사업하러 간다 그러면 제가 말리는 거예요. 네, 가족이 간다 그래도 말리는 이유가, 일단은 언어 때문에 한국보다 100배가 어렵다. 그리고 이렇게 상식을 뛰어넘는 행위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냥 정신 건강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다 놓고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 놓고 들어오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